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네, 미국 시장이 잠깐 움찔했지만, 예, 상관없이 좀 강세를 띨 것 같은 상황이고, 네, 오늘 제목을 제가 트럼프의 타코 1개월 휴전 시나리오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네,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역시 이제 트럼프발 또 시장을 다독이는 뉴스라고 할까?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곧 1개월 휴전을 발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죠. 지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예. 자, 제가 어저께 시장을 어제 빠진 거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 빠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빠진 거를 어제 반쯤 회복을 했고, 트럼프의 타코냐, 아니면 지상전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용으로 하는 거냐, 이제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 전략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지상전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번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좀 우중충하게 결론이 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지상전을 하려고 시간 버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장중에 WTI 기준 92불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또 별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새벽녘에 휴전 이슈와 관련해서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대화 중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개월 휴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일부 매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가격은 지금 아까 보니까 미국 시장 선물 가격이 꽤 높았거든요. 지금 소형주 US 2000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올라 있고, US 테크도 한 0.9% 올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선물은 이게 하나의 한 가닥 그런 뉴스 하나에도 굉장히 좀 반갑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잡고 싶은 거죠. 자, 지금 강세 종목 보니까 펄어비스 이슈가, 오늘 펄어비스랑 엔캠 같은 거 종목 보니까 그동안 노이즈가 있었던 것이 왜 그랬나 싶은, 자, 펄어비스, 맨 처음에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아 이래가지고서 급락을 했었는데, 하한가도 치고, 오늘은 또 4일 만에 300만 장이 팔렸다면서 10% 올라 있습니다. 엔캠은 어저께 하한가까지 갔죠. 감사보고서 지연 이슈. 근데 간밤에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감사보고서는 제때 이제 어쨌든 그 며칠 연기한다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안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것 같은 기존 주주가 글쎄요,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법인한테 자기 물량 넘기고 나갔는데, 대주주가 물러났다라는 게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대주주가 약간 물러난 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20%가 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발목을 잡고 있거나, 기존의 경영진이 좀 무능해가지고 뭔가 좀 안 되고 있었어.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경영진이 바뀌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 활력소라고 할까, 모멘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정전이 되든 휴전을 하든 계속 확전을 하든 결국은 고유가가 지금 60불대로 다시 WTI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식은 어차피 전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5일 안에 웬만한 합의를 거쳐서 결국은 휴전을 할 것이다. 1개월이라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 오늘 뭐 있는 대로 주식으로 좀 바꿔가서 정상적인 주식 휴전과 동시에 한번 뭐 환호성이 터질 때 팔더라도 그렇게 해보자 이럴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맞겠고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가 저렇게 페이크로 한 다음에 또 지상군 투입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으시면 최소한 주식의 100%를 갖고서 무리하게 배팅을 지속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오늘 다행히 아침에 분위기는 사뭇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다 시장이 긴가민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보도 자체에 계속 뭐랄까 출렁거리고 있어요. 뭐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환호하고 있다가 또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한단다 이러면은 금방 또 내려가고 유가 올라가고 하루하루 계속 그 변동성들이 나오고 시장은 그런 거에 그냥 휘둘리고 있고 잘 정박으로 박자를 맞추고 사이클을 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진짜 힘든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밤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고 종전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1개월 내 휴전이라는 얘기가 일부 매체를 통해서 나와서 시간의 강세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미국에서 그 합의 조건으로 보냈다는 15개 조건이 과연 저게 이란이 받아들이기에 적당한가를 뭐 제3자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부 경제 지원을 나중에 이제 모든 게 좀 완료가 되면 해주겠다라는 거 정도가 있지만 앞에 한 10개쯤은 전부 다 엄청나게 강한 요구들이거든요. 이란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나 뭐 그동안 핵 협상을 하면서도 가져왔던 자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바뀔 거냐. 이건 진짜 이란 쪽에서 대폭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합의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 진짜 피폐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그냥 멈추고 뭐 핵물질 줘버리고 뭐 미국 통해 갖고 뭐 차라리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꿈꾸든지 뭐 이렇게 할 걸로 생각할지 아니면 이 정도 안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고 뭐 근데 이제 협상을 더 해봐야겠으니까 1개월 휴전은 동의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1개월 휴전이 뭐 양쪽에서 동의돼 가지고 발표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보면 제가 봐선 관세 협상하고 아주 유사하죠. 맨 처음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때리고 나서 뭐 3개월 유예해 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개별 협상하면서 된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게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법원에서 거의 뭐 월권이다 이래가지고 무효 비슷하게 선언도 했고 그런데 물론 뭐 이번에 전쟁 이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 뭐 심판을 하고 넌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어떤 기관은 없겠죠. 뭐 유엔이 할 것도 아니고 누구도 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아우성을 치는 분위기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밤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죠. 시장이 정상적이면 제일 잘 오르는 섹터는 실리콘 포토닉스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장은 좀 빠졌지만 실리콘 포토닉스 특히 엔비디아가 투자 들어갔다라는 루멘텀 간밤에도 10% 올랐거든요. 이런 정도로 어저께도 통신 장비 특히 광통신 쪽에서 사실 상승 종목도 많았고 또 상한가 종목도 한 5개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이런 분위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조금 강했고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어요. 반면에 코인이나 뭐 드론이나 우주 이런 섹터는 조금 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똑같은 질문들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저의 얘기를 듣거나 또 다른 엄청난 매체들이나 뭐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리저리 다 들어보실 텐데 결국 하나의 주장으로 몰아갈 수는 있죠. 누군가의 뭐 의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타코냐
발빼기 전략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확전을 위한 시간 벌기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온 데이터라든가 뉴스들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일부 개방이 돼서 배들이 약간 빠져나간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수적으로 보면은 200만 불 정도씩 비용을 받고서 보내준다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금 빠져나올 때 200만 불씩 주고 한 척당 나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젠가 그 우리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하고 뭐 얘기한 거에서는 아주 뾰족한 뭐 해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이렇게 관련이 좀 큰 회사들이나 이번 참전에 뭐 도움이 된 나라 배는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칭한 건지 아닌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쪽이야라고 해서 넘겨짚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휴전 금방 합니다, 아니면 며칠만 요러고 있다가 또 크게 뭐 해병대든 공수부대든 나갑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아무도 모르죠. 하루하루 버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승부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예, 그 불확실성만큼 유동성을 좀 확보하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반반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주식도 반, 현금도 반 이래가지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를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지금 봐서는. 오늘 보면 뭐 간밤에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렸지만 시간에서 강하니까 오늘 세게 출발하는 분위기 나올 것 같아요. 이따 50분에 찍을 예상가 보면은 제 생각에는 50에서 한 70 정도 플러스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정도 NXT 정도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보합도 아니고, 예, 한 1%대 정도면 보통 한 50 정도 내외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저거 ITM 반도체 상한가 같네요, NXT에서. 저거 어저께 한번 우리 그 리딩어님들한테 어저께 저녁 때 문자 드렸던 종목인데 저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어휴, 저렇게 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는구만. 예. M캠이 어디 있어요? M캠이 N캠이지. 예. N캠은 공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예. 지금 뭐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변경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도 조만간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삼천장제약도 어제 대표가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한 1%대 지분을 팔긴 하지만 며칠 내로 뭐 레벨이 달라질 수 있는 뉴스를 하나 뭐 선보일 수 있다 이렇게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바람에 어제 막 급등을 해가지고 100만원 뚫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5만원까지 13% 올라서 어제 시간에 그 NXT 애프터마켓에서 14% 올랐거든요. 예, 그런 지금 상황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좀 그 건설주들이 좀 약했는데, 만약 휴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면은 건설주 다시 좋겠죠. 예, 재건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신재생으로 에너지 믹스가 강화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ESS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결국 의심과 확신과 사이에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매체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곧 한 달 정도 휴전한다를 발표할 것이다. 이거 뭐 약간 단독 보도 비슷하게 이스라엘 매체가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발표 나고 나서 뭐 기름값이 한 4%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어쨌든 한 달이라도 휴전을 하는 게 도대체 2차 전쟁을 위한 뭐 숨고르기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결국은 대화를 충분히 몇 차례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에 무게를 싣고 보면 이러다 이제 대충 끝난다 이렇게 보시겠죠. 대부분들 시각은. 뭐 한 달쯤 되었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텐션이 올라가고 이러겠지만 어쨌든 한 달이라도 휴전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만약 진짜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뭐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 호르무즈에 막혔던 거 어떻게든 좀 풀린다고 하면 또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게 휴전이 발표될 거라는 뭐 어떤 그 매체 뉴스를 가지고 맞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100% 확신하고 덤비기에는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추측 기사도 많고 뭐 AI가 만든 그런 장면들도 있고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갖고서도 제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속해 있는 게 3월 달에 보여준 시장의 변동성이 결국은 현재까지 보면 3월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수가 완만하다 보다는 조금 더 과격하게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함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은 뉴스 나오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믿기만 했다가 또 뭐가 격화되고 미사일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또 장 빠지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상존해 있다 보니까 요새 뭔가 의사결정해가지고 하시기 너무 어려운 장세다. 그래서 머리 아프시면 반반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어제도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매수 가격에 이제 몰입이 돼 있으시면 사실 어렵죠. 뭐 반반으로 가자는 말이 통하긴 하겠습니까? 그냥 6천 다시 넘고 7천 될 때까지 안 팔어. 끝까지 그 스피릿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러시는 게 맞겠죠. 뭐 글로벌 IB가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7천, 8천까지 불러대는 거에 대한 취소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간다고 아직까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놈들은 왜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을 좋게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던질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1% 후반에서 2% 정도 상승이라서 일단 뭐 시장은 제 생각에 한 52배에서 한 70포인트 정도 내외 그 정도쯤의 상승으로 판단 들고 나머지 뭐 종목들도 지금 뭐 그다지 NXT에서 빠지는 섹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유가가 좀 정체고 뭐 방산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지는 쪽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뭐 거의 센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고유가 상태가 뭐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쓰레기 봉투 이슈 관련해서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움직이고 또 어저께 대통령의 주재한 회의에서도 태양광 빨리 좀 설치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 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2,500개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고유가가 금방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석유화학, 지금 나프타 부족 얘기도 나오고 뭐 항공유 부족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업 쪽 종량제 쓰레기 봉투 모자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 자동차 쪽은 전기차 선호 현상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 그게 2차 전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뭐 조선업 쪽은 글쎄요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고유가다 뭐 이란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방산주 막연하게 생각하면 유가주 뭐 식량주 해운주 이런 것들 되게 센 것 같지만 사실 그래프 요새 쳐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3일 4일 동안 3월 3일 4일 그때 피크 치고 나서 다 빠졌어요. 지금 뭐 정상적인 주식 빠진 거 이상으로 고점까지 올라갔다 빠져가지고 더 심하게 빠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라 그래서 뭐 유가주가 올라가고 방산주가 올라가고 식량식품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2, 3일만 빵긋했다가 도로 다 빠져가지고 그냥 원상태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LIG 넥슨 94만원까지 갔었거든요. 3월 4일날. 근데 지금 63만원이에요.
한 3주 가까이 사이에 30만원 빠졌어요. 고점에서. 예. 천궁 추가지고 그렇게 인기다 그래가지고 막 설레발 떨더니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지금 뭐 전쟁 났다 그래서 뭐 직접 수혜자 그래서 해운주 뭐 지금 흥하해운 정도 말고 그 잔금 상선 때문에 뭐 대박 났습니다 그러는 흥하해운 말고는 사실 그래프가 그렇게 좋은 해운주도 없어요. 다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기회를 엿보는 건 어찌됐든 1개월 휴전 이슈가 나오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섹터의 반등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리콘 포토닉스 쪽의 강세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유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 풍력 또 ESS 쪽, 그리고 1개월 맞아 휴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본다고 하면 중동 재건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주들 이런 것들 보시는 정도로 시각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정도 얘기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호가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어느 정도 해주고 있나? 네, 여러분들 오셨는데 지금 벌써 한 700분 가까이 오셨는데,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계신 거죠?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에 굉장히 좋은 게 지금 NXT에서 초강세인 종목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ITM 반도체가 상한가 치면서 강하고, 또 카카오가 대주주이기를 포기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게 강한 편이고, 펄어비스도 평가보다는 실제 판매량은 좋았다 이래서 뭐 첫날 200만 장 팔렸다 그러더니 4일 만에 300만 장 팔렸다 그래서, 예, 오늘 10%급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 네, 엔캠도 어쨌든 어제는 하한가였는데 오늘은 반상한가 정도. 그러니까 물론 다 헤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요새 뭐 감사 보고서 때문에 막 우중충해지고 끝내 못 내는 애들도 있겠죠. 그냥 지연하고 그 의견 거절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연은 뭐 회사와의 어떤 그런 뭐 하여튼 의견 차이로 해서 진짜 며칠 지연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끝내 뭐 동의 안 해주면, 예, 뭐 회계법인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사실 그 빠져나오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지연됐다가도 어떻게든 제출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뭐 한 7, 80%는 되죠. 근데 그 1, 20%의 확률 때문에 좀 쉽게 접근 못하는 것도 맞긴 맞고요. 그렇다고 뭐 어제 엔캠을 하한가에 샀어야 됐어 이렇게 뭐 지나고 나니 이랬네지만 어제 그 무섭게 빠지는데 용기 내기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자칫,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어제 그 옵티코어도 말씀드렸죠. 옵티코어는 뭐 의견 거절 나오면서 상당히 별로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겁나서 뭐 쉽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전화위복은 아니고 비온디에 땅 꽂는다고, 예, 뭐 대주주도 바뀌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자, 지금 8시 54분 되면서 제 생각보다는, 예, 원래 한 5, 60 정도 봤는데 100포인트 예상 지수가 나오네요. 예. 뭐 생각보다 좀 높게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급 정도로 약간 더 호가가 올라갔네요. 예. 자, 거기다가 오늘 신규 종목이 하나 있죠. 예. 얘는 19,000원인데 시작되는 가격이 착한데 요새 하도 따따가 많이 나와서 따따 아닌가 싶었더니 웬걸 한 50%밖에 안 붙었네. 예. 별난데 생각보단. 네. 자, 그 정도 상황이고요. 예. 네, 역시 실리콘 포토닉스 쪽 보면은 뭐 한국 첨단 소재는 그냥 점상 분위기 호가이고, 어저께 빠른 상한가 들어갔던 머큐리도 한 10%급 출발 예정이고요.
파이버 프로는 한 1,000원 정도 붙었고, 뭐 이것도 연속성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여전히 제일 강한 섹터는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 관련된 쪽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기억하시고요. 애매하네요, 뭔가. 애매한 거보다는 일단 시장은 뭐 야간 선물에서 1.2% 미국장 빠졌는데도 오른 데다가 어쨌든 시간의 강세 이슈 때문에라도 조금 더 붙어갖고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100포인트, 어저께 조금 이제 덜 오르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렵게 트럼프의 그런 뭐 휴전이라든가 종전을 향한 어떤 그 멘트 이런 거에 시장이 이제 사실 완전히 뭐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7시 전에 볼 때만 해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슈가 없었는데 지금 제출이 됐나 보죠. 그러면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와야 되겠네. 감사보고서 아까 제가 7시쯤에 그 공시 내용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보고서 그 제출과 관련된 그 업그레이드가 보통 한 7시 좀 넘어서부터 쭉쭉 다트라고 하죠. 그쪽 시스템에 계속 올라오니까 아마 그렇게 됐나 보죠.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뭐 적정 의견 받아가지고 만약 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자, 뭐 강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느끼시는 것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일단 시장은 100포인트급 정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에너지 솔루션 뭐 마이너스 말고는 대형주 쪽 거의 다 뭐 플러스 출발하는 걸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8분 넘어서 이제 1분 정도 남았네요. 시장이. 자, 오늘 시장은 어쨌든 미국에서 본 시장은 약했지만 시간의 강세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강세를 띠면서 뭐 1개월 정도라도 휴전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 사이에 어떻게든 뭐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반등장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꽤나 강하게 일단 뭐 시장들이 제법 올라가고 있고요. 흐름들은 뭐 무난하게 좋은 편입니다, 지금. 뭐 어느 거 하나 안 올라가는 게 없죠. 뭐 거의 다 오르고 출발하고 있어요.
네, 100포인트 넘는 장 연출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고점에서 좀 물량 때리고 밀린 애들도 있고, 예, 종목마다 조금 입장들이 다른데, 어떻게든, 예, 뭐 시장 자체는 어쨌든 100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강세 모습 띄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 더블 정도는 나왔네요. 예, 더블 정도 나왔고, 네, 그리고, PSK도 10%급, 예, 상승으로 세게 출발했네요. 예. 100%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ADR 이슈가 있어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보단 조금 더 높았는데 ADR 뭐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강세 기조를 좀 나타내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야, 이건 뭐 아직도 출발을 못했냐? 우와! 제가 대놓은 가격에, 예, 40원 모자란 가격까지 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네? 예. 모르겠다. 조금 기다려보죠. 네, 지금 어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 강세장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오르는 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개인들 잘 팔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극히 정상인데, 어제는 좀 뜨악이었는데, 오늘은 또 제 코스네요. 예,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 쪽으로 가담이 되면서 지수가 100에서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다. 네. 네. 원래 신규주는 뭐 원래 기본이 저만큼은 안 갈 거였겠지만 예, 나름대로 예,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100%까지 일단 선전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뭐 제가 보기엔 실리콘 포토닉스 쪽이 여전히 강해요. 지금 첨단 소재는 뭐 거의 점상으로 상한가 같고, 그다음 우리로도 거의 빠른 상한가 지금 직전이고, 그 다음에 빛과전자, 뭐 오이솔루션, 광 트랜시버 관련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흐름이. 네,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광과 관련된 이슈들 종목들은 뭐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예. 엄청 세다. 펄어비스도 반상한가네요. 예. 뭐 평가가 안 좋다라고 하한가까지 맞더니만 예. 약간 페이크였나요? 예. 와, 네, 대한광통신도 9,000원까지 9,000원 바로 임박이네요. 예.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갔고요.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뭐 시장의 중심인 건 분명합니다. 예. 센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재건까지는 좀 안 가네요. 건설주들은 예, 별로 안 강한데 예. 아직까지 그냥 광통신만 난리 났어요. 오이솔루션 17%, 빛과전자 15%.
자, 소닉스, 뭐 우리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상한가 뚫어주는 애들이 하나둘 빠른 속도로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TFE 같은 경우도 10%에 라이콤도 11%. 예. 관련돼서 어저께 강세였던 애들이 오늘도 뭐 다름없이 강세를 계속 띄고 있다. 예. 자,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를 반거하면서 예, 강세로 지금 조금 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5,700에 굉장히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다들 또 조용하셔, 채팅창이. 예. 아무도 없으신 줄 알겠어요. 예. 네, 지금 뭐 우리로도 그렇고, 예, 뭐 워낙 우리로는 지금 네 방째 아닙니까? 예, 와, 네 방, 예, 엄청 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름 비슷한 애로다가 접근을 좀 해봤는데, 괜찮네요. 예, 바로 튀어 올라간 모양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강합니다. 예. 자, 펄어비스도 17%, 엔캠도 아까 무진장 올랐는데, 흥하해온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야, 상한가 고가까지 나오네? 이거 맞나? 실화냐? 예. 네,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 2번으로 드렸던 종목, 네, 초강세. 그래도 비교적 잠깐 눌림목에서 잡아가지고 낙하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흐름이 긍정적으로 튀어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후,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오늘 잘하면 상한가 맛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 종목들이 지금 광자라든가 뭐 통신자 붙으면 장난 아니라는 거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글쎄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별로 트리거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도 뭐 조금씩 더 올라서 이거 외국인들 사자 쪽이면 뭘 사겠습니까, 그죠? 예, 사는 게 뻔하지. 뭘 사겠어요. 예. 이거 태양광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도 괜찮거든요, 상태가. 나름대로. 어제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도 좀 있었고, 지금 보면 그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뭐 고유가 시대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빨리 이제 뭐 선을 좀 놔라, 추진해라,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오늘 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세 종목이 오늘 제가 예, 리포트로 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ITM 반도체는 어제 이미 PSK랑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우리넷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하면 뭐 상한가. 이 우리넷, 우리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만 지금 4번 상을 갔으니까, 우리넷 입장에서 나도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첫 상 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자, 오늘 리포트 뽑아드린 게 뭐 완전히 초대박이 났네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비전도 저 TC 뭐 본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뭐 공급한다 뭐 곧 그런 얘기 어저께 회사에서 밝히면서 오늘 10% 올라가고 있어요. 이 요새 회사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 소통을 잘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예. 아주 소통을 잘해. 예. 회사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예. 자, 근데 외국인 매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지금 지수는 막 탄력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지금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 줄어들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네. LG노텍이 급락을 했어요, 아침에?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찬스를 맞이하신 셈이 됐겠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자, 19,000원짜리 한 패스 더블 넘어서 조금 더 진행되고 있네요. 예. 강세다, 강세. 예. 오늘도 또 그 타령밖에 할 게 없네. 예. 나 왜 잘 가는 거 1000주씩밖에 안 샀지?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야무지게 살 걸. 네. 자, 삼성전자가 3%급까지 올라가요.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좀 덜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조금 더 성질을 내고 있다고 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차 4%는 지금 사실 뭐 삼성생명도 4.7%에 현대일렉도 5%라 뭐 너무 특이하다까지 볼 건 없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문제는 전력으로 또 모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전기를 어떻게 아낄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뭐 공공기관부터 해서 그 오브제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그 저기 동남아의 뭐 그런 스리랑카 같은 데는 수요일 날 휴무래요. 아예 이동하는 거 짧게 하자면서 뭐 휴무인 데도 있고 뭐 재택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버전으로 굉장히 지금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로 봤을 때 역시 초전력 관련해서 지금 이런 CPU 구리 대신에 광통신으로 해야지 이제 초전력 그 그러니까 과열도 안 나오고 발열도 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이 그런 시대 소명하고도 좀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 또 ESS 분야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재생의 약점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뭐 저장했다 써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을 보면 그냥 광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통짜만 붙어도 올라가는 장이에요. 통신주 뭐 이런 개념. 통신이다 나. 이러면 그냥 올라갑니다. 우리 유엔젤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뒤늦게 약간 통신 개념으로 좀 얘기가 나오더니 엄청 초강세네. 18%. 자, 광트랜시버는 어저께 미국에 있는 기업 하나가 뭐 대규모의 광트랜시버 뭐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거기다가 약간 슬픈 얘기지만 빛과전자랑 오이솔루션 두 개가 이제 원래 옵티코어까지 3인방인데 옵티코어가 거래 정지가 되다 보니까 분산이 안 되고 3개로 갈 게 지금 2개로 가는 거죠. 예, 오이솔루션하고 빛과전자, 광 트랜시버 관련된 이 두 종목이 그런 거에 영향을 확 받고 있다. 예. 머큐리는 근데 어제 상친 거 치고는 추가가 왜 없어? 이거 1% 빵프로? 되게 좀 한산하네요, 생각보다. 그거 외에는 뭐 시장 평균 이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엄청나게 유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광이라고 할까요? 이쪽 관련주들이 초강세. 그런가요? 그러면 좀 가야 되겠네. 예,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왜 빨리 안 뚫지? 예, 제가 이걸 아까 그림같이 1,500원에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1,800원 시작하는데 1,500원에다가 걸어놨더니 딱 들어오자마자 튀어 올라가지고 굉장히 뭐 사자마자 지금 15분 만에 16%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초출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뭐 우리로라는 또 걸출한 지금 네방간 녀석이 또 후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넷까지 보면은 뭐 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상한가를 간 이력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신선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 안 갔을까 싶을 정도죠. 어저께 처음 움직였는데.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그 코이런트가 그 엔비디아가 투자 들어간 그 광 회사가 하나는 루멘텀이고 하나는 코이런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이런트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우리넷이 좀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 루멘텀 관련주는 저거거든요. RF 머터리얼스. RF 머터리얼스가 관련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얘도 한 10% 올랐는데 따박따박 잘 갑니다. 그리고 와, 저 신규주 오늘 완전 개탔네요. 그냥 처음부터 따따도 아니었는데 슬금슬금 하더니 140%가 올라갔어. 어따 세네요. 자, 솔리드도 올라가고 대한광통신 오히려 좀 착하다. 그리고 어제 첫상 들어간 종목 중에 또 광자 들어가는 종목 하나 있죠. 광전자라고. 빛과전자랑 광전자랑 솔직히 뭐 이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학렬 아닌가 싶습니다. 광전자나 빛과전자나 둘 다 뭐 17%, 18% 올라가는 비율도 비슷하네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찾아보셨어? 저는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늘 리포트 하나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린 종목이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지고 계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0주) 안 산 게 아쉽습니다. 1,000주밖에 안 사가지고 한 2, 3,000주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바짝 드네요. 자, 지수는 외국인들 다시 매수 1,300억대 정도로 좀 늘어났고요. 뭐 코스닥은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래서 한 1%쯤 상승률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 우리넷 상한가 진입 맞나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리포트로다가 3종목 안내드렸는데 2종목이 상한가예요. ITM 반도체와 우리넷. 이 정도입니다. 저도 이거 상한가 개수 좀 기억해 놓고 있다가 계속 써야 되겠어. 우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상한가 몇십 개 만들어줬다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영업이 잘 되시더라고요. 엄청. 자, 우리로 갈 때까지 우리넷도 쫓아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보면 완전 뭐 4상짜리가 요새 사실 잘 없잖아요. 그죠? 예. 4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4상을 간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아, 우리로죠, 우리로. 4상. 와. 아이고. 어쨌든 뭐 오르는 그 비율로 보면, 네, 아침에 제가 통신주 하나 보내고 또 다른 통신주를 산 건데, 어쨌든 산 게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뭐 이게 좀 올라서, 예. 자, 뭐 이게 이제 상치고 막 그 하나씩 더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중에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 한국 첨단 소재 상쳤죠. 우리로 상쳤죠. 소닉스 상쳤어요. 거기다가 방금 우리 넷도 상을 쳤죠. 지금 또 10%대 중반 애들이 라이콤, 빛과전자, 오이솔루션즈 20%대로 올라갔고, 대한광통신도 13%, HFR이 10%, 솔리드 12%, 지금 뭐 10%짜리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도 VI 걸렸네요. 예.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광통신 쪽은 참 이게 미국이 정상으로만 돌면 무조건 실리콘 포토닉스가 제일 세게 오르는 섹터라는 건 최근에 2달 사이에 계속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나몰라라가 아니라 정말 그러고 있다라는 거. 네. 왜 못 사셨을까? 예.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어려운데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 제가 주문을 대신 내드릴 수는 없고. 예. 자, 어쨌든 소액 베팅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예, 긍정적인, 예, 통신주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도에부터 해서 통신주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 AI에 지금은 뭐 2, 3년째 전력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는데, 통신과 보안의 시대가 온다. 그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뭐 광통신이라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좀 우연치 않게 터졌는데, 통신의 시대가 온 거죠. 완전히 통신주들이 지금 3월장에는 뭐 다른 거 있나요? 다 통신주지, 알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났다고 유가, 방산, 뭐 식량, 비료 올라간 건 2, 3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엄청나게 내렸어요. 고점에서. 오히려 3일, 4일 날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낙폭이 더 커 보이는 효과까지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뭐 LI 천궁, 그 LIG 넥스원의 천궁 가지고 와, 뭐 96% 요격률이다 가지고 엄청나게 뭐 환호하는 그 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가 94만원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지금 63만원이라니까요. 30만원 빠졌어요. 예. 고점에서. 고 천궁2가 뭐 요격을 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뉴스 나올 때 94만원 찍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뒤로 뭐 계속 만들어서 보내니 많이 뭐 그런 뉴스 나오지만, 그렇다고 지금 얘가 세냐?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HMM 뭐 백값 뭐 운임값 비싸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같아도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3월 3일 날 전장 나던 날 27,000원 찍고 지금 2만원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유일하게 지금 추세가 나오면서 전쟁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애는 제 생각엔 이거밖에 없어요. 흥하해온. 얘만 추세가 있어요. 얘는 추세가 그래도 상방 쪽으로 아직 있습니다. 그 장금상선이라는 회사가 모해 사면서, 예, 돈을 떼돈으로 법니다 이러니까, 예, 얘가 지금 세게 올라가는 건 있는데, 얘 말고는 솔직히, 아까 머큐리가 왜 보합이죠 이랬더니 7% 올랐네요 그새. 예.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생명, 미래 주식들이 전부 좋네요. 야, 이게 뭐가 좀
왜 안 가지라고 하는 순간, 예, 손을 대질 않으면, 그 머큐리 방금 1% 빵 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불같이 올라버렸어요. 7%까지. 여기 지금 얘네들은 다 잠재적으로 뭐 이슈만 만나면 세게 올라갈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애들이에요. 분명히. 자, 지수는 150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뭐 일부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예, 팔진 않네. 다시 사자로 바뀌었네. 예, 개인도 사자지만 외국인도 소액 팔자에서 사자로 바뀌면서 조금 상승률이 올라왔네요. 조금 더. 아까 1.7에서 한 2%급 정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뭐 휴전이 진짜 원활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염원이라고 할까요? 예. 그 결국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병대라든가, 예, 공수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결은 또 지금 막 속속 하고 있다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래서 걔네들이 근처까지 가서 뭐 위협 뭐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게감으로 이렇게 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공격을 하고 뭐, 예, 지상군 투입이 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거죠. 그 역시도. 예. 그냥 근처까지 모아만 놓고 뭐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한 그런 조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와, 진짜 오늘 시장이 뭐 하나의 좀 폭발 같은 느낌인데, 예, 시장도 뭐 솔직히 어제보다 더 실한 것 같아요. 예, 어제보다 실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오히려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예. 네, 지금 뭐 삼성전자도 3%급 올랐고요. 펄어비스 17%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좀 뭔가 이슈 맞고서 떨어진 애들이 거의 다 회복되는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쵸? 예. 시장이 뭔가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또 뭐 약간 이제 불행한 이슈를 맞고서 떨어졌던 애들도 전화위복의 모습처럼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예, 여러 좀 표현이 되고 있다. 근데 개인들께서는 이제 뭐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사는 걸로, 예, 수급 구조는 이제 사실 외국인은 존재감이 크진 않고요. 그냥 기관이 열심히 사는데 개인들이 좀 판다 이런 상황이고, 뭐 근데도 이제 개인들 이게 금융투자 쪽 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지수 관련된 ETF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또 사자가 들어오는 대신에 뭐 개별 이슈를 안고 있는 개인 계좌에서는 뭐 어제 그제 계속 열심히 샀던 물량들 뭐 일부는 뭐 차익으로다가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느껴지는 거죠. 자, RFICC도 10% 올랐네요. 야, 예.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서 진짜 물반 고기반으로 반쯤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종목들 상당수가. 예.
뭐 어렴풋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니고 어설프다는 표현이 딱 맞겠는데요. 어설픈 통신주 뭐 하나 또 발굴되면 그냥 예,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어제 보니까 무슨 와이어볼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 종목도 어저께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지금 19% 올라 있는데 쟤도 통신주라고 어제 얘기를 하던데, 이건 지금 광통신을 넘어서 그냥 6G 관련된 통신이라고 해도 다 먹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테라뷰가?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안 움직이는 광통신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만약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광이 맞겠죠. 이건 뭐 별로 아직 튀진 않았는데, 뭐 이건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자, 어쨌든 네, 지금 보면은 요런 쪽, 예, 실리콘 포토닉스로 해서 제가 자주 그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 포함해서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예, 몇 구분을 해가지고 한 20 몇 개 정도 되는 애들을 쫙 좀, 예, 표시를 해놨는데, 하여튼 뭐 얘네들이 지금 뭐 핵심입니다. 다른 데서 주도줄 찾을 이유도 없게끔 이미 그냥 짠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상승 종목이라고 하면, 아까 미래세 벤처 투자랑 아주아이비 같은 게 또 두 자릿수 상승이라 약간 우주 관련주 쪽도 조금, 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이닉스가 왜 그 EUV 쪽으로 해서 12종가 들여가지고 새로운 장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EUV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자는 얘기들도 있었죠. 뭐 SNS텍이라든가, 예, FST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NCN이 오늘 24%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동전주 탈피 이런 것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그네틱스도 동전주인데 실적이 있다고 하면 탈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좀 뭐 폭락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뭐 이런 쪽 그 뭐 통신 장비 이런 쪽은 그 하드웨어잖아요, 결론이. 예,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하드웨어, 제조하는 거, 잘하는 거. 야, 이거 뭐야, 서진 시스템 아까 장 초반에 마이너스 났었는데 5%까지 올라가네요. 예. 신고가입니다. 이러면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종목은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아까 마이너스일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신고가냐. 아, 아까 47,000원대까지 쭉 한번 밀렸었는데요. 예. 예. 아주 소액이라도 좀 들어가 볼 생각으로, 예. 이 높은 가격이라 좀 별로 많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예. 그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고가니까 조금만 들어가 보죠. 예. 결국 그 생각이에요. 뭐 지금 뭐 지수도 따박따박 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광통신도 저전력이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신재생을 뭐 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전기를 어떻게든 아껴야 된다고 하면 전기 아끼려면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장을 했다 써야지. 전기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선 우리 콘센트 꽂기 전까지 전기가 와 있어. 그러면 그 전기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는 우리가 뭐 감전이 돼서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원래 발전해 갖고 그 전선 타고 오면서 한 15% 20%는 날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바로 쓰는 전기가 이렇게 콘센트 앞에 와 있으면 그 전기가 계속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연 발산적으로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걸 모았다 써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았다 써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인 것도 물론 이제 뭐 이제 휘발유 경유가 비싸지니까 전기차 많이 찾아요 이런 이제 뭐 아이디어도 맞겠지만 이게 이제 바퀴 달린 ESS라는 개념이죠. 전기차라는 게 어쨌든 충전을 해놓으면 뭐 그거 갖다가 집에 전기로 쓰진 않겠지만 사실 마당이 있는 집이나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왜 우리 그 CF 보면은 전기차 하나 갖다 놓고 뭐 플러그 꽂아가지고 야영하거나 뭐 캠핑할 때 이렇게 전원 밝혀서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만든 전기를 뭐 저장을 해놨다 쓰는 개념이다라는 건 뭐 이게 큰 기업형 뭐 컨테이너형 ESS가 원래는 기본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집에도 가정용 ESS 하나씩 다 놔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전기가 막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모아놨다가 쓰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뭐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아이디어 보면은 뭐 좀 낮밤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밤하고 낮에 이 전력 그 요금을 좀 차별화해 가지고 많이 안 쓰는 때는 좀 싸게 하고 많이 쓰는 때는 비싸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실행하는 데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그러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예. 그런데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면 ESS랑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전력을 어떻게든 잘 좀 분할해서 잘 좀 나눠가지고 활용하자 이런 거 관련주가 뭐 있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또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답을 좀 구하고 싶은데 자 스마트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옴니 시스템 정도 나는데 얘기 드리고 나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근데 야, 이 펄어비스 하한가 쳤던 거 완전히 약간 원수 갚는 느낌인데 잘 팔리니까 그죠? 20%나 올랐어. 아, 옴니 시스템은 가격이 왜 동전주냐 얘는. 아, 이런 줄 몰랐네요.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후졌냐? 누리플렉스, 코콤, 인스코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한전산업, 피에스텍, 원격 검침, 피에스텍, 약하네. 뭐 스마트 그리드까지는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나중에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별반. 예. 테라뷰보다는 센서뷰가 강한걸? 예. 같은 서뷰인데 뷰자가 뒤에 붙는 종목인데요. 야, 오늘 보니까 센서뷰가 강합니다. 우주 쪽 섹터 일부는 좀 강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 코스닥도 2.4%까지 아까 외국인들이 약간 사저로 돌면서 지금 한 발짝 더 코스피가 앞서곤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코스닥도 일단 2%대 벽을 좀 통과해서 한층 강세로 좀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 그리드 위즈 맞아. 그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사놓고 좀 기다리면, 근데 거래가 없네. 예. 아니, 이런 거가 분명히 전력을 좀 잘 나눠서 씁시다 이럴 때 분명히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가요. 예.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 예. 통신 장비 쪽에서도 뭐 멀뚱하게 재밌으니까 스마트 그리드 쪽은 생각을 안 하시네요. 저는 생각이 많이 나던데. 자, 뭐 나중에라도 하여튼 참고 삼아서 한번 이런 종목들 보고 계시다가 뭐 갑자기 슛이 좀 나온다든지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보이면 그때 단기 이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놓고 한번 딴 거 몰라도 그리드 위즈 정도는 근데 거래량이 없는 거 보면 사람들이 지금 관심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일단은 관심이 있으면 지금 뭐 한 100만 주쯤 이상은 돼야 뭐 주도주 성격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9시 44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의견 개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지금 재빠른 뉴스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좀 풀어서 우리도 같이 좀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질문은 많이 좀 올려주시는데 계속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한데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공익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공익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뭐 어제 한가를 맞았는데 뭐 감사 보고서 이슈가 좀뭐 해결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큰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이슈들이니까 그냥 뭐 진짜 공익방송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마다 다 얘기를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여기 지금 뭐 어떻게든 한 900분 넘게 계시는데 뭐 누군 궁금 안 해서 물어보지 않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 뭔가 좀 뭐 규칙이 그렇다니까이라고 생각하고 안 물어보시는데 유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오늘도 제가 해야 될 거는 리포트 잘 좀 찾아봐야겠네요. 오늘 뭐 3개 말씀드렸는데 2개가 상한가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도 잘 좀 찾아보고 내일 나올 거 미리 좀 선점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우리가 내일 뉴스라는 그 굉장히 신박한 개념이 아마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일 뉴스를 알고 있다고 하면이라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내일 뉴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일 나올 리포트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뭐 그런 개념들도 있더라고요. 부지런만 떨면은 그런 거에서 좀 기회를 얻으면 이를테면 애프터마켓 같은 데서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오늘같이럼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물론 뭐 진짜 장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유엔젤도 오늘 모처럼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얘도 5G, 6G 표준화 국책과제 수행한다라는 뭐 그런 리포트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세게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이겠죠. 지금 뭐 6G든 뭐 광통신이든 뭐 하나 이제 걸리면 그냥 간다고 보면 되겠고, 아까 하나비전이 그 하이닉스에 추가 납품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하나비전의 그 하나 세덱스인가요? 그 자회사가 뭐 회사에서 제시하기로는 어쨌든 20-30% 올해 매출이 늘어난다. 하이닉스에 추가 뭐 그런 본더 납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젠가 회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되게 친절하죠. 밝히니까 올라가. 네, 역시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잘 됐다. 그래,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지. 맞아요. 대부분 한 30초 즐겁다가 말아요. LNF도 어제 이어서 좋은데요. 오늘 뭐 엔캠은 감사보고서 냈다고 아까 말씀 주셔갖고 그런지 그냥 스스럼 없이 상한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거 거의 원복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제로에 가까웠던 머큐리가 7% 올라갔다가 5%로 내려갔다가 다시 12%로 두 자릿수로 다시 등극이 돼버렸네요. 엄청 세요 지금. 통신주 쪽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나게 셉니다. 자, 지수도 한층 2천억대로 매수가 좀 강화됐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거지만 오늘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기관이 뭐 외부적으로 딱 보기에는 와, 기관이 1조 샀어? 이거가 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내용을 까보면 물론 이제 금융투자 쪽에 ETF 매매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애써 뭐 그걸 ETF가 샀어요, 저거 개인들이에요, 뭐 이렇게 까발리는 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관이 엄청 샀다, 뭘 냄새 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그냥 지그시 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자, 카카오 게임즈는 최대 주주 변경의 이슈만으로도 세고요. LNF가 LFP 양극재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한다, 뭐 그런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도 15%의 큰 상승 나오고 있고, 리포트가 뭐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또 반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이브도 사실은 왜 공연 끝나고 월요일날 15% 빠졌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빠질 억하심정이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리드 위즈 정말 소폭이지만 누군가 사고 있나? 왜 플러스가 났어? 방금 200-300원 마이너스였는데. 모르죠. 또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이.
예, 스마트 그리드 필요하잖아. 이렇게. 아, 진짜 조금만 사볼까? 예. 사실 차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엉망일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소폭 사자가 들어옵니다. 아주 조금. 그런 스마트 그리드는 분명히 좀 필요한 작업이긴 해요. 예. 생각보다는. 하여튼 전기를 아끼고, 뭐 모아놨다 쓰든 아니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도 물론이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스마트 그리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좀 안 본다 지금. 예. 제가 좀 일찍 얘기 드리는 편이죠. ESS 분야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드 위주는 뭐 그런대로 모양 갖춰놨었네요. 한 5일 전에 25,000원까지 갔었는데 물량 받고 좀 미끄러졌던 거구나. 예. 야, 한 5일 전에는 100만 주 두 번 실렸었네요. 예. 모양은 딱 좋은데 지금. 네, 지수는 뭐 어제랑 비슷한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전에 그 빠졌던 것만큼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딱 회복이 됐네요. 아마 코스닥은 그저께 빠졌던 것보다 어제랑 오늘 합치면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예. 조금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별거 아닌데. 아, 모르겠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아, QSI도 오늘 14,000원. 아, 네. 마지막에 전해드린 것 중에 그래도, 예, 웬일인지, 예, 그리드 위즈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 드린 건 잘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그냥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 뭐 전쟁이 당장 멈춘다도 아니고 제 생각엔 뭐 휴전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한 달 정도쯤 협상을 계속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가가, 이게 협상하고 있으니까 다시 60불로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고유가의 고통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뭐 제가 봐서는 하나는 일단은 실리콘 폴토닉스 CPO라는 거 쪽이고요. 예. 두 번째는 ESS와 또, 예,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재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아까 아이디어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2차 전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름 대신에 어쨌든 전기다 이러는 거지. 예, 전기는 상대적으로 아직 싸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회를 본다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전기를 모두 뭐 만들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뭐 강론이 다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그런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 서당에 있는 개는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리포트가 나오죠. 예, 지금 제가 잠깐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제가 보는 그 유료 FM 가이드 화면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뭐가 오늘 오를 녀석이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100% 다 찍겠습니까마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7시에서 전날 몇 개 나오고 이런 것들 계속 좀 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거 누가 다 알아서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나올 것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낼 수밖에 없죠. 어저께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좀 꽂힌 게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리포트가 다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는 전날 저녁 때 나와요. 예, 그런 거 중에 NXT 애프터마켓에서 강해지는 애가 있거든요. 예, 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네. 여기 지금 ITM 반도체랑 PSK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오늘 요 두 개가 제 관심 주기도 하고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어저께 4시 반 5시쯤에 나왔어요. 얘네들 여기 올라온 게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보고 우리 정규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내드렸다고. 이거 나왔다. 주목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거 ITM 반도체 NXT 비포마켓에서 그냥 상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PSK도 한 10% 내외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하나 더 아까 본 게 제목이 다해요. 사실 여기 지금 우리넷 리포트가 있거든요. 우리넷 리포트가 있는데 이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넷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죠. 예, 그래가지고 골랐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다 제마다 이제 특징을 갖고 흐름들을 끌고 가고 하는데 어쨌든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일단 소개를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젤 같은 것도 그래요. 아까 여기 유엔젤 같은 것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6G 투자 본격화, 정부의 6G 표준화 국책과제 수행 중 이런 이슈로 오늘 10%대 후반 강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 전까지는 로봇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6G, 5G, 통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박혀야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많은 거 다 읽어보고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한다기보다는 그 키워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것만 보아도 올라가는 애들을 선별하는데 어렵지 않더라. 자, 이건 영업 노하우인데 다 알려드렸네. 괜찮아요. 어차피 이러다가 또 여러분들 열심히 안 볼 거잖아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보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근데 그게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돈 벌려면 근데 부지런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10시가 넘었네요. 갑자기 또 여러분과는 빠이빠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